오늘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1부는 슬기로운 자치생활 시간입니다. 우리 동네를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역의회에서 어떤 일들 하고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이죠. 오늘은 자신의 지역구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는 경기도의회 이기인 의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기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의원님 지역구가 어디시죠? 제 지역구는 이제 요즘 정말 핫한 일기 신도시라고 불리는 곳에서 네. 가장 먼저 지어진 시범단지 서현동하고요. 이기 신도시에서도 이제 상징적인 판교를 지역구로 두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예. 뭐 여러모로 핫한 지역이긴 한데 어떤 특징과 매력을 가진 지역이라고 자랑을 해볼 수 있을까요? 일기 신도시가 이제 노태우 정부 때 집값 폭등을 막고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만든 정책의 일환으로 지어지지 않았습니까? 예. 분당이나 일산이나 평촌, 삼본 등인데 이제 그 중에서도 서현동은 가장 먼저 시범단지로 지어진 곳이어서 사실상 일기 신도시의 마중물 동네라고도 할 수 있겠고요. 또 판교는 이제 노무현 정부 시절에 이 일기 때와 같은 목적으로 지어진 이기 신도시인데 그 중에서도 가장 성공한 도시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두 지역 모두 사실 녹지도 많고 예. 잘 설계된 계획도시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고요. 사실상 자족기능 도시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서울 생활권에 의존하지 않고 지역으로서의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는 동네라고 자랑할 수 있겠습니다. 뭐 이렇게 좀 놀 곳도 많고 맛있는 것도 많고 그렇습니까? 네, 서현역이나 판교역 광장이라든지 맛집도 많고요. 젊은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동네입니다. 그렇군요. 이번 이제 추석 연휴가 지난 지 얼마 안 됐는데 추석 연휴 때 뭐 도민분들도 좀 만나셨나요? 네, 많이 만났고요. 이 추석 전후로 사실 수해 피해가 심한 지역들이 제 지역구에 좀 있었어서 복구 작업 함께 하면서 이제 많이 만나 뵙기도 했고 또 재래시장이나 상가들 돌면서 주민분들께 인사드리기도 했습니다. 아니 말씀이 해주셨으니까 또 얘기를 좀 잠깐 해보면 태풍 흰남노 뭐 영향 좀 있었고요. 그 전에 또 집중 호우도 있었잖아요. 폭우. 네. 피해 상황이 어땠습니까? 아무래도 포항이나 지방보다는 태풍 피해는 덜 했습니다. 태풍으로 인해서 지역구에 큰 피해는 없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8월 8일 날 내렸던 그 비에 대해서 좀 수해 피해가 심했습니다. 그랬군요. 예. 그 피해 입은 지역도 직접 다녀오셨을 것 같은데 현장 어떻던가요? 이제 수해 피해로 지하 주차장이 침수되거나 이 단수 단전 때문에 이재민이 생긴 곳들이 좀 있었어가지고 약 한 달 정도 제가 상주하면서 수해 복구에 동참한 바 있습니다. 실제로 복구 작업도 함께 하셨고요. 그렇습니다. 아마 현장에서 목소리 여럿 들으셨을 것 같은데 뭐 의회 차원에서 혹은 뭐 국가 차원에서 등등 어떤 지원들 필요하다고 느끼셨습니까? 사실 제 지역구의 수해 피해 지역의 특징이 좀 이렇게 뭐랄까요, 주거용 오피스텔 또는 아파트가 대부분입니다. 예. 이 두 유형 모두 현재 어떤 뭐 재난안전법이라든지 제도로는 이 침수 피해에 대한 직접적인 보상이 이루어질 수 없는 곳들이거든요. 이 성남시가 재난지역으로 선포됐는데 재난지역으로 선포된다고 하더라도 이 지하에 위치한 침수해버린 변전실이나 기반시설 등에 대한 지원 근거가 없는 게 지금 현재 실정입니다. 그 비용들이 적게는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수십억까지 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원 근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법령의 정비나 뭐 공동주택 조례라든지 이런 것들을 개정해서 향후에 재발 방지 대책을 좀 세우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번에 사실 이렇게 폭우가 지나가고 태풍이 지나가면서 우리가 그동안 미처 갖고 있지 못했던 뭐 매뉴얼 같은 측면들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 사각지대가 드러났는데 그런 부분을 좀 짚어주시는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피해 복구 좀 빨리 됐으면 좋겠고 말씀하신 그런 지원들도 조속히 마련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 함께 가져보겠습니다. 네. 자, 앞서서 제가 소개를 드릴 때 무기한 1인 시위를 하고 계시다. 그런 의원이다라고 소개를 드렸어요. 지금도 하고 계신 건가요? 그렇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인 거죠? 사실 저희 지역구에 서현동 110번지라는 아직 개발되지 않은 땅이 있는데 서현동 110번지. 예, 서현동 110번지 이제 논밭 그리고 주민들이 이제 주말 농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부지인데요. 여기에 이제 2019년 문재인 정부 때 수도권 공급 정책의 일환으로
한 3,000세대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아하, 예. 근데 이곳이 사실 분당이 지어진 지 30년이 지난 곳이라서 도로나 상하수도나 이 학교와 같은 기반 시설들이 좀 포화 상태라서 예. 교통난 문제나 교육 과밀 문제나 또 환경 문제까지 대두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 이 주민들이 겪고 있는 세 가지 불편 사항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예. 이 정부의 공급 계획은 탁상공론에 불과하다 그렇게 판단해서 이 개발이 철회되어야 된다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아, 단순히 주거 공간만 만드는데 그쳐서는 지금 안 된다. 그렇습니다. 그런 주장이신 것 같은데, 예. 지금 그쪽 뭐 관련 지역의 교육, 교통, 환경 문제 생길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교통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서현동 110번지 개발 예정지구 옆에 위치한 주요 도로가 예. 악성 체증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곳인데요. 구체적으로는 서현로 그리고 국지도 575선인데 이 도로가 용인과 광주 그리고 분당 수도권으로 올라오는 이 외통수 도로여서 예. 교통량이 상당합니다. 아하. 이 성남시에서 매기는 도로교통 등급이 있는데 A부터 3F까지 8단계 중에 네. 3F 최하위 단계를 기록할 정도로 심하고요. 아, 예. 또 교육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근 학교들이 성남뿐 아니라 경기도에서 가장 많은 학생 수를 보유한 초과밀 학급이라서 만약에 지구가 들어서면 내 동네에 살아도 우리 아이들을 다른 곳에 학교를 보내야 되는 이런 단일학군의 원칙이 훼손된다. 이런 부분들을 좀 우려하고 있고 예. 마지막으로 이제 여기가 수십 년 된 습지대라 가지고 각종 이제 법정 보호종들이 살고 있는 곳입니다. 아, 예. 맹꽁이가 대표적인데 이렇게 교육이나 교통이나 환경 문제 때문에 주거시설이 들어올 컨디션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이 들어왔을 경우에 우려되는 게 아니라 현재 그렇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현재도 주민들이 일상에서 겪고 있는 문제들입니다.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이유를 충분히 들어본 것 같고 예. 그러면은 뭐 이 개발 철회될 때까지 계속 1인 시위는 이어가시는 겁니까? 네, 지금 뭐 국토부나 LH에서 지금 계속 앞에서 또 지난주에는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도 1인 시위를 진행한 바 있는데 네. 사업의 변경 또는 이 대체 부지를 마련해서 공급 계획을 변경할 때까지 그리고 개발 계획이 철회될 때까지는 계속해서 전개할 예정입니다. 그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혹시 만나보셨나요? 네, 신상진 시장과 함께 우리 또 분당갑 당원협의회 위원장이기도 한 안철수 국회의원과 함께 예. 국토부 원희룡 장관 만나서 이 서현동 110번지 공급이 부당하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렸고 왜 부당한지에 대한 자료와 이런 것들을 좀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에 대한 그 뭐 철회 계획이나 등등은 언제쯤 뭐 들을 걸로 기대를 하고 계신 겁니까? 일단 국토부 장관의 답변을 좀 기다리고 있는 상태고요. 예. 이것을 관할하고 있는 관내 지역인 성남시 같은 경우에도 서현동 110번지에 대한 개발 계획이 부당하다라는 것을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또 대체 부지까지 마련하는 이 의지가 있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좀 결론이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주민분들께서 제기한 소송의 경우에 대법원 상고심이 진행 중이었던 걸로 아는데 소송이 지금은 취하가 된 건가요? 네, 1심 소송에서 저희가 주민들이 승소를 했었었고 예. 2심에서는 패소를 했는데 대법원 상고심을 진행하다가 더 이상의 대법원 상고심으로 인해서 법적으로 다투는 것은 의미가 없다. 왜냐하면 지난 지방선거에서 국회의원 보궐선거로 당선된 안철수 의원이나 예. 신상진 시장이나 모든 여야 의원들의 공통 공약이 서현동 110번지 개발의 철회였기 때문에 네, 더 이상의 법적 다툼은 의미가 없고 이제 정치권에 일임한다. 그래서 서현동 110번지를 공식적으로 철회해달라는 것을 목표로 그렇게 주민들이 활동하고 있더라고요. 아, 그랬군요. 네, 소송은 예. 취하하고 계속해서 정치권 쪽에 좀 기대를 해보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관련 소식들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한번 지켜보겠고요. 우리 예. 의원님 이번에 광역의원으로는 초선이긴 한데 이전에 기초의원 2번 하셨잖아요. 네. 성남시의회에서 활동을 하셨죠? 맞습니다. 그때 처음 정치 입문하신 겁니까? 그 선출직 선거에 출마했던 건 2014년에 그 말씀하신 것처럼 만 29세 나이에 처음 정치에 입문을 했고요. 예. 간접적으로나마 발을 들인 것은 2013년에 이제 국회 보좌진 활동을 하면서였습니다. 네, 이종훈 국회의원이라고 이제 분당 갑의 국회의원이었는데 네. 그 보좌진이었을 때 간접적으로나마 정치에
입문한 듯합니다. 뭐 지금이야 워낙 또 일찍 입문하시는 분들 많으시지만 네. 이전에 보면은 그래도 꽤 빠른 편이셨죠? 그렇죠. 초선 때 성남시 의원 초선할 때도 최연소 의원이었었고 예. 재선을 할 때도 최연소 의원이었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빨리 네. 정치 쪽에 관심을 가지신 이유가 있습니까? 기업에서 일을 한다기보다는 어쨌든 이 젊은 시절 기업보다 어쨌든 국가에서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었던 생각이 좀 늘상 있었었고 또 국회의원 보좌진 하면서 지방 정치라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매우 많이 몸으로 체득하는 바람에 예. 출마에 대한 의지를 가졌고 공천 신청을 해서 출마하게 됐습니다. 네. 이번에 뭐 젊은 층이라고 부를 수 있는 청년 정치인분들이 상당히 많이 또 들어왔는데 네. 함께 좀 만나서 의견도 나누고 그러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많은 젊은 사람들 만나 뵙고 또 선출직이 어떤 건지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왜 정치권에 들어와야 하는지 그리고 지금 젊은 사람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를 듣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뭐 당연히 청년 정치인이라고 해서 청년 정책에만 국한되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그래도 누구보다 네. 청년 마음을 잘 알아주시는 분들이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네. 시대에 가장 필요한 청년 정책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어느 하나 급하지 않은 정책이 사실 없잖아요. 젊은 사람들을 위해서는 뭐 주거 정책이나 복지 정책이나 예. 취업난 해결이나 뭐 기업에 종사하는 젊은 근로자들을 위한 것들, 결혼이나 출산 정책까지 사실 우선순위를 꼽자면 모두 다 중요한데 예. 저는 그것보다 이제 요즘 젊은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어떻게 보면 이 가치의 복원이 제일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가치의 복원. 그러니까 이제 공정하게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는 권리나 예. 또 직장에서나 직장을 준비할 때 열심히 노력한 만큼 정의로운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그런 가치들의 회복을 시급하게 이뤄내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가장 좋은 청년 정책이 아닌가라는 예. 생각을 합니다. 정의와 공정 그를 향한 발걸음 그게 가장 네. 좋은 청년 정책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제 끝으로 저희 그 의원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국회의원은 법을 바꾸지만 지자체는 출근길에 나오자마자 불편한 것들 그런 것부터 다 조금씩 바꿀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앞으로 임기 내에 뭐 이것만은 꼭 이루겠다 뭐 이런 것들이 있으실까요? 사실 기초의원이 아니라 광역의원이라는 것이 물리적 거리는 국회의원과 같은데 권한은 사실 기초의회라고 할 정도로 좀 애매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입니다. 예. 그래서 그런 인식들을 지역 내에서 열심히 뛰고 또 거대한 담론보다는 주민들 하루하루 삶에 도움이 되는 살가운 이런 의정활동들을 통해서 인식을 바꾸고 싶은 게 첫 번째 목표고요. 네. 또 청년 세대뿐만 아니라 기성세대가 경기도나 성남시에 느끼고 있는 갈증들, 특히 아까 말씀드린 공정이나 정의와 같은 당연하지만 꼭 필요한 가치들을 복원시키는데 정치권의 구성원으로서 최대한 노력하겠다라는 약속을 드리고 싶고 그렇게 좀 부족하고 어색하지만 좀 믿고 지켜봐 주신다면 4년 뒤에 잘 뽑았구나라는 이런 만족감이 들 수 있게 일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경기도의회 이기인 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